안녕하세요. 김사유입니다. 오늘은 2024년 첫 영상으로 작년에도 했었는데 한 해의 제독 계획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작년에는 총 4권의 책을 뽑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소설 4권, 비문학 4권으로 조금은 스케일을 키워봤습니다. 그러면 문학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학은 세계문학 전집들로 준비를 했고요. 첫 번째 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.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. 밀란 쿤데라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책이죠. 토마시의 삶의 중반부부터 끝까지를 다루는 책이고 소재에서 인간에 대한 여러 논쟁점들이 보여지면서 문학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. 사실 밀란 쿤데라 책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죠. 읽다 보면 비유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내는 게 어렵기는 했었는데요. 특히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읽었던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. 그래서 당시에는 줄거리 자체는 따라갈 수 있었는데 작품에 대한 메시지, 이 작품이 가지는 메시지나 비유들을 읽어내는 데는 턱없이 모자랐었던 이 모습이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천천히 좀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밀란 쿤데라가 타계를 했잖아요. 그래서 올해는 좀 밀란 쿤데라 책을 몇 권 더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뽑아보았습니다. 두 번째 책은 문학동네의 세계문학 전집인 압둘라 자크 구르나의 낙원입니다. 뒤에 보면 고향을 상실함으로써 얻게 된 더 크고 예리하고 따뜻한 시각,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그려낸 이슬람 아프리카인들의 실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상업을 기반으로 진출했던 이슬람인과 아프리카인들 사이의 이야기이자 주인공인 유스프를 통해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상들의 변화 속에서 보여지는 이 역사성이 뚜렷한 소설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제가 이렇게 배경적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압둘라 자크의 문체에 적응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집중력이 낮았던 건지 좀 진도를 못 뺐었어요. 굉장히 읽기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뒤로 압둘라 자크의 여러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피했었던, 읽지 않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 책을 좀 다시 읽어보고 읽어볼만 하다라고 하면 좀 다시 읽고 다른 책들도 압둘라 자크의 다른 책들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세 번째, 네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, 네 번째 책은 휴머니스트 흉세 시리즈 16번, 17번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,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. 두 책은 이제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줄거리는 생략을 하고요. 제독도서로 선정한 이유를 간단히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책들은 사실 제가 번역본이 여러 판본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전에 이제 둘 다 민음사 판본으로 제가 한 번씩 읽었는데요. 이번에 이제 좀 여러 판본이 있으니까 번역이 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좀 궁금증도 생겨서 이번에 이렇게 다른 판본으로 읽어보려고 이제 이 두 권을 제독 도서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
간단히 이렇게 좀 제독도서로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. TMI이긴 한데 제 기억이 맞으면은 노인과 바다는 3권인가? 더 있어요. 지금 이 흉스 시리즈 말고 문학동네, 더 클래식, 펭귄 클래식 이렇게 3개인가 더 있고, 데미안도 미능사 판본이랑 그 다음에 갑자기 출판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초판본 형태의 디자인으로 나오는 데미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판본이 굉장히 여러 개라서 좀 여러 번 읽을 때 다른 판본들로 한 번씩 읽어보자 이렇게 해갖고 좀 선정을 했습니다. 비문학 첫 번째 책은요, 인류문화사에서 나온 휘프 바이선의 소중한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입니다. 책은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핵심 요지인데요. 사실은 이 책은 나왔을 때 바로 읽고 작년에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다시 읽고 소개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빼두었다가 이래저래 타이밍을 놓친 책입니다. 그래서 올해 제독도서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조금 더 이 책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감상은 나중에 이 책을 실제로 다시 읽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문학 두 번째 책은 김상욱 교수님의 떨림과 울림입니다. 출판사는 동아시아이고요. 이 책은 처음에 빌려 읽었고 나중에 이렇게 실물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제 구매를 하면서 그냥 리커버판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. 당시에 이 책 처음 읽을 때 빌려 읽었던 이유가 제가 과학책을 거의 안 읽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읽었고, 그리고 사실 과학책이어서 굉장히 이해를 못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이 책의 내용에서 프롤로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구매를 일단 해두자, 나중에 좀 천천히 다시 읽게 해서 사두고 그대로 이제 안 읽고 있다가 이번에 제독도서를 하려고 책장을 보면서 다시 꺼내온 책입니다. 그래서 첫 문단 그냥 읽어드리면, 우주는 떨림이다. 정지한 것들은 모두 떨고 있다. 수천 년 동안 한자리에 말없이 서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떨고 있다. 그 떨림이 너무 미약하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미세한 떨림을 볼 수 있다. 소리는 떨림이다. 우리가 말하는 동안 공기가 떤다.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의 미세한 떨림이 나의 말을 상대의 귀까지 전달해 준다. 빛은 떨림이다.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공간상에서 진동하는 것이다.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주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으로 가득하다. 우리는 전기장의 떨림으로 둘러싸여 있다. 세상은 볼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하다. 마지막 비문학 책 2권은 정재찬 작가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와 그대를 듣는다 입니다.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. 이 책은 이제 제 기억이 맞으면 떨림과 울림 빌려 읽었었던 시기에 같이 빌려서 읽었었던 책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책의 내용은 이제 기억하는 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시 자체, 시를 읽는 것, 시를 감상하는 것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권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시를 그렇게까지 많이 읽어본 사람이 아니었어요.
사실 지금도 시를 그렇게 많이 읽은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이때보다는 많이 읽었으니까 이번에 좀 그때 이 시를 읽은 경험이 적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좀 느껴보고자 생각해보고자 이번에 제독도서로 선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에 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읽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챕터까지 읽었는데요. 확실히 그래도 독서를 몇 년 더 하고 읽는 거라서 조금 예전보다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서 확실히 좀 제독을 하는 것의 장점을 좀 잘 살려 읽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8권의 제독도서를 선정을 해 보았는데요.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몇 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용이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 책들로만 좀 선정을 해서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. 작년에는 4권 뽑았는데 제 기억에 맞으면 2권 반 정도 읽었어요. 제가 2권 정도는 읽었고 2권은 확실히 읽었고 1권은 읽다가 일단 하차를 했어요.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제독도서를 더 적게 뽑을까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독도서를 선정해 놓고 막판에 좀 몰아 읽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좀 읽어보자, 한 달에 한두 권씩 제독도서를 좀 무조건 읽어보자 라는 좀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8권을 먼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12월에 올해는 좀 이 책들을 얼마나 읽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는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해보곤 있습니다. 근데 다 읽을 수 있을까요? 새 책을 계속 읽어야 돼서. 그래서 못 읽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